안녕하십니까. 제2과목 2024년 기출문제 10문제 샘플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기술개발 과정에서 효율성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위험성 평가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위험 관리라는 용어죠. 위험 관리.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는 안전성 평가입니다. 안전성 평가라는 용어입니다. 여기는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는 기술성 평가입니다. 자, 답을 몇 번으로 하실 거예요? 무슨 개발 과정이라고 했어요? 기술 개발 과정에서 라고 했잖아요. 답 4번으로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답을 주어진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험성 평가는, 우리가 위험성 평가는 위험 요인을 찾아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서 이것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위험성 평가를 설명하려면 이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안전성 평가는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가 자료 검토, 2단계가 정성적 평가, 3단계가 정량적 평가, 4단계가 대책 수립, 5단계가 재정보에 의한 재평가, 6단계가 FTA에 의한 재평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안전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것을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3번 있잖아요. 이 세이프티 어세스먼트에서 안전성 평가. 이 6단계 여러분들 별 표현해 놓으시고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위험성 평가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요즘 시대의 대세입니다. 이재명 시대의,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중첩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위험성 평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안전성 평가는, 위험성 평가는 이 위험 요인을 찾을 때 단위 작업을 기준으로 위험 요인을 찾아요. 단위 작업 속에서, 각각의 단위 작업 속에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가를 팀원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안전성 평가는 공장 전체를 보는 겁니다. 우리 공장의 건축물, 설비, 물질, 관련된 온도, 압력, 용량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성 평가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위험성 평가보다 더 광범위한 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평가, 이게 6단계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공부하실 때 안전성 평가 6단계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음량 수준이 50폰일 때 소음값은 얼마냐. 자, 요 두 개 다 음의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데시벨이잖아요. 음의 단위, 소음의 단위를 데시벨로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데시벨도 음 단위고 폰, 손 다 같은 음의 단위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소음값을 폰으로 구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식 하나를 기억해야 되겠죠. 손을 구하기 위해서, 폰 갖고 손을 구하려면 2에 10분의 폰 마이너스 40, 요게 승수입니다. 승수. 그래서 2에 폰에 50이니까 50 마이너스 40 나누기 10. 자, 이렇게 하면 2의 1승이 되잖아요. 2의 1승이니까 2잖아요. 그러면 2쏜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식입니다. 요 식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소음과 관련된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그게 소음의 대책을 아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소음의 크기, 법상 소음 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 충격 소음 작업,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쏨과 폰의 관계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식을 좀 챙겨 놓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온도하고 관련되네요. 이제 온도하고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요즘 대세가 뭐라고요? WBGT.
습구, 흡구, 온도 지수입니다. WBGT라는 요 구하는 식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 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태양광이 내려쬐는 장소. 다시 말하면 5개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선이 내려쬐지 않는 장소. 옥내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옥내하고 오기하고 식이 두 개가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단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일 때는 습구 온도, 여기도 똑같이 습구 온도 곱하기 0.7 곱하기 0.7 플러스 흡구 온도 흡구 온도에 여기는 0.2 여기는 0.3 하고 여기는 끝납니다. 옥내일 때 식이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런데 옥외일 때는 플러스 건구 온도에다가 곱하기 0.1을 한 것이 추가가 됩니다. 요것만 추가가 됩니다. 그 대신 요 0.1이 없어지고 나서 여기에 0.3이 늘어나잖아요. 0.1만큼. 그래서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일 때는 이 식을 쓰고요. 태양광이 내리쬐는 장소는 0.7, 0.2, 0.1 요 식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내리쬐는 5개 장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식을 써야 되고 습구 온도 20 곱하기 0.7 흡구 온도 18도씨 18 곱하기 0.2 건구 온도 30 곱하기 0.1 이렇게 계산한 거 값이 나온 게 답이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습구, 흡구, 온도 지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식 두 가지가 있다. 요거까지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자, 인체에서 뼈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4번. 인체에서 뼈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뼈의 기능. 우리 몸에 있는 뼈가 어떤 역할을 하죠? 일단 갈비뼈가 장기를 보호하죠. 자, 장기 보호. 그 다음에 뼈에는 골수가 있죠. 그래서 조혈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주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이 지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해당이 되고 근육의 대사작용은 관련이 없죠. 자, 상식선에서 풀어야 됩니다. 상식선에서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되고 5번입니다. 누적 손상 장애의 발생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자, 누적 손상 장애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은 무리한 힘을 쓰면은 근육이나 또 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장시간 작업하면 문제가 되죠. 진동이 일어나는 작업, 반복 작업도 문제가 되죠.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도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저온도 문제가 되죠. 저온. 이런 것들이 다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다습, 습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근골격계 질환, 우리가 근육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과도한 힘, 자세, 부적절한 자세, 그다음에 반복 작업, 장시간 진동 작업, 또는 저온 작업 이런 것들이 원인이죠. 그래서 고온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고온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아닙니다. 저온입니다. 온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위험 분석 기법 중 시스템 수명주기 관점에서 적용 시점이 가장 빠른 것은 자, 위험 분석 기법은 종류가 많다 그랬죠. PHA, FHA, ETA, FTA, 뭐 여러 FMEA, 해잡, TGRP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빨리 실시할 수 있는 분석 기법, 적용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 뭐냐? 이거 물어본 거야. 자, 우리가 PHA 우리말로 뭐였죠? 예비 위험 분석이었어요. 예비 위험 분석. 그래서 이 예비 위험 분석 요것이 이름이 예비란 말 들어가 있잖아요. 예비란 말은 미리 해본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아직 개발도 안 됐어. 개발도 안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을 때 또 설계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만들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아? 이렇게 따져보는 게 PHA입니다. 그래서 예비 위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예비 위험 분석 PHA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가장 구상 단계,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구상할 때 구상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 분석 기법으로는 PHA입니다. PHA가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위험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 기법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기호로 많이 나오니까 이걸 우리말로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원어를 찾아보는 겁니다. PHA, Preliminary Hazard Analysis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쉽게 그것만 해석하면 문구가 나오잖아요. 명칭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Fault Tree Analysis잖아요. Fault, 결함, 트리가 나무 숫자예요. 나무니까 나무 숫자 쓴 겁니다. Analysis에서 분석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결함수 분석에서 사용하는 미니멀 컷셋과 미니멀 패스셋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자, 요 내용도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헷갈려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컷셋이 영어로 쓰면 이거잖아요. 컷, 셋. 세트는 집합, 컷은 절단, 자르다. 절단 집합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절단 집합. 절단 집합이란 말은 잘라내야 할 집합이잖아요. 왜 잘라낼까요? 사고를 일으킬 요소니까 잘라낸 거예요. 이 집합 안에 있는 것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사고를 일으켜.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얘들이 같이 있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컷셋입니다. 결국은 이 컷셋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고 원인이에요. 사고 원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사고 원인.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 현장에서는 뭐예요? 위험성이에요. 위험성. 위험을 의미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반대, 이 패스셋은 요것과 반대입니다. 얘들은 통과집합이에요. 왜 통과시켜요? 사고를 안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 현장의 신뢰성이에요. 신뢰성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컷셋은 신뢰성이다. 컷셋은 위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죠? 신뢰성 잘못됐어요. 패스셋이 뭐였어요? 신뢰성이죠. 근데 위험성이라니까 잘못됐어요. 미니멀 패스셋은 신뢰성이에요. 시스템의 고장을 발생시킨다. 시스템의 고장을 발생시키면 신뢰성이에요? 위험성이에요? 발생시키면 위험성이죠. 그런데 패스셋을 위험성이라 한 것이 틀렸다고 위반했잖아요. 그럼 고장 발생시킨 것도 위험성이니까 얘도 틀린 거네요. 컷셋은 얘는 위험성이라 했잖아요. 위험성이니까 정상사상을 일으켜요. 정상사상을 일으키니까 사고를 일으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상은 정상, 비정상의 정상이 아닙니다. 얘는 꼭대기. 결함수 분석을 할 때 제일 위에다가 일어날 수 있는 재유형을 씁니다. 재유형을 기록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펼칩니다. 그래서 정상사상은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사고를 일으키는, 미니멀 컷셋은 사고를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집합이다. 미니멀 컷셋은 컷셋들 중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컷셋들 중에서 필요 최소한의 집합을 미니멀 컷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정상사상을 일으킨다는 말이 뭐다? 고장을 일으킨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컷셋을 위험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말로 봅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이렇게 요소들이 잘못된 용어입니다. 자, 이 컷셋과 패스셋 이런 문제들을 직접 컷셋을 구해라. 컷셋을 주어지고 최소 컷셋을 구해라.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다 챙겨보셔야 됩니다. FTA 요거 하나만 가지고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FTA는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8번입니다. 타이어를 4개가 자동차 한 대당 4개가 사용이 되죠. 그런데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때 타이어 한 개가 파열될 확률이 0.01이라면 이 자동차의 신뢰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신뢰도를 물어봤으니까 신뢰도는 1번의 신뢰도 곱하기 2번의 신뢰도 곱하기 3번의 신뢰도 곱하기 4번의 신뢰도 이렇게 해주면 얘 신뢰도 구하는 것은 뭐일 때요? 직렬일 때예요. 자, 병렬일 때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병렬, 4개가 만약에 병렬이다 생각하면 신뢰도를 구할 때 1-1-R1, 1-R2, 1-R3, 1-R4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지금 타이어가 4개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타이어 4개가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양을 생각하면 병렬로 보이지만 타이어 하나만 고장나도 정비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넷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정비소 가야 돼. 고장이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어느 한 요소만 하나가 고장나도 고장인 것은 직렬이죠.
병렬일 때는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대체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렬과 병렬인지를 먼저 판단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타이어는 자동차 4바퀴 중에 하나만 펑크가 나도 정비소로 가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직렬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내도를 구하라겠으니까 1번 타이어의 실내도, 2번의 실내도, 3번의 실내도, 4번의 실내도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파열될 확률이 주어졌어요. 파열될 확률이 0.01이란 말은 실내도는 0.99란 이야기예요. 고장날 확률이 0.01이니까 얘들이 다 0.99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0.99를 4번 곱하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4번 곱해서 나온 값이 답이 됩니다. 자, 직렬이냐 병렬이냐 이 구분이 중요하다는 거. 직렬일 때 식, 병렬일 때 식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계산 문제로 자주 소개가 됩니다. 꼭 요 타이어 이야기가 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직렬, 병렬 문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주어지면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9번입니다. 설비 보존 방법 중 설비의 열화를 방지하고 그 진행을 지연시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점검, 청소, 주유, 교체. 점검, 청소, 주유. 점검하고 청소하고 주유하는 거 언제 합니까? 이걸 수시로 하죠. 수시. 다시 말하면 일상적으로 하죠. 같은 말이에요. 수시로 한다, 일상한다. 일상점검, 수시점검. 또는 수시보전, 일상보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지금 요 내용만 보면, 업무 내용만 보면 무슨 보전이에요? 일상보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풀 때 이제 좀 조심해야 할 게 함정이 요거예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보존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렇게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만 물어보면 계량 보존이에요. 계량 보존, 계량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좋게 바꾸는 거잖아요. 어떤 부품이 100시간짜리가 수명인데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1000시간짜리 부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100시간짜리 고장 나면 1000시간짜리를 넣어버리면 1000시간 동안은 얘를 손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을 더 긴 걸 써가지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이런 보존 활동을 뭐라 한다? 계량 보존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말을 해놓고 근데 이것의 목적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것의 수단으로서 뭘 썼어요? 점검, 청소, 주유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우량한 제품, 이제 제품의 수명이 긴 부품으로 교체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수명이 더 긴 부품을 사용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상 버전으로 지금 답을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안 나오고 수명 연장을 위해서 부품을 개량했다. 부품을 더 좋은 부품을 썼다. 이렇게 뉘앙스가 나오면 개량 버전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히려 빼고 문제를 내는 게 깔끔하게 답이 3번인데 이 말이 들어가 있어서 계량 보존과 약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드려야 돼요. 보존 예방, 요 별표 해 놓으시고요. 우리 시험에서 보존 예방이 제일 빈도가 많습니다. 보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 필요치 않는 설비. 자, 죄송합니다. 보전이에요. 보존 활동이 불필요한 설비를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보존 예방입니다. 보존 예방은 보존 작업이 뭐예요? 검사, 수리, 정비잖아요. 검사, 수리, 정비 작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예방하자. 이게 정비 작업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뭐 화학 공장 이런 데 오버홀 작업 또는 대수리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작업을 할 때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쉬어요. 한 달, 2달 이렇게 쉬어요. 그런 쉬는 동안은 생산 못 하잖아요.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보존 예방의 의미는 정비 활동도 생산성을 떨어뜨리니까 이 작업도 최소화시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존 활동이 불필요한 설비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보존 예방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보존도 줄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걸 보존 예방이라 한다. 보존 예방 물어보는 문구를 설명을 해놓고 무슨 설명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보존 예방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비상구 출입문 설계 시 가장 적합한 인체 측정 자료의 응용 원칙은 인체 측정 자료의 응용 원칙 중에서 출입문은 제가 예시를 몇 번 드렸네요. 문을 설계할 때는 조절 범위가 1순위인데 이게 1순위인데 1순위가 어렵죠. 문은 높낮이 조절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2순위로 가야 된다. 2순위가 뭐였어요? 최대치 아니면 최소치. 얘가 2순위예요. 자, 문은 키 큰 사람이 편하게 다니면 키 작은 사람도 편하게 다니죠. 그래서 최대 치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을 예를 들 때도 있고요. 의자를 예로 들어서 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공원의 벤치를 문제로 낼 때도 있어요. 그때는 평균치였죠. 은행의 접수대, 은행 접수 창구 이런 것도 평균치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조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문제도 있고요. 또 설명이 안 됐던 부분도 문제로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해 보시고 답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24년 기출문제 풀이 10문제 샘플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